이 산업안전 문제도 사실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어기면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권한을 부여하면 경기도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대놓고 규정을 어기는 일은 제가 6개월 안에 싹 없을 가능성 자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싹 없을 가능성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천천히 이재명 도의사님의 경기도정 업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도의사님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거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신 것 같아요. 어젠가는 뭐 김무성 의원, 전 의원이죠. 김무성 전 의원에게 거의 엄청난 에너지파를 담아가지고 공격을 했죠. 아마 퇴근 시간이니까 6시 임박해서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국민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김무성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시고 아마 글을 올리고 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도의사는 상당히 거침없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다든가 정책적 제안 그리고 남북관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재명 도의사가 말씀을 거침없이 조언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 영상 앞에 보면 자기에게 근로감독관 그런 권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어느 정도 분할을 해주면 위임을 해주면 단 6개월 안에 모든 부정, 노동 현장에서의 부정, 노동 착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다. 나에게 6개월만 달라. 이렇게 화끈을 하셨죠. 정책 토론회에서. 그만큼 행정실무가 정책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금방 바뀔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이재명 도의사 이 발언을 보고 6개월 안에 제가 끝내버리겠다. 한번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인터뷰를 보고 우리 김연자 언니, 트로트의 대부 김연자 언니의 10분 내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0분 내로. 사랑하는 연인이 보고 싶다고, 그립다고 하게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10분 내로 당신한테 달려가겠다. 경기도민들이 어떤 인권 분야, 노동 현장에서 탄압을 받고 착취를 받고 있고 어떤 불법적인 현장에서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6개월 안에 모든 이런 부정부패와 비인권적인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다 일소시켜주겠다. 이런 의지를 공개적인 토론회 장소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정책 집행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몇 개월 안에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이재명 도의사는 평화, 남북 문제, 경제, 부동산, 인권, 엠번방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방정부죠.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싫어하죠. 그리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내곽도로 이런 거 싫어하죠. 경기도가 수도권의 중심부다. 경기도민들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이런 발언도 해가면서 지방정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는데 현재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해나가는 일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국회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해달라. 욕심 부리지 말고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이 수십 개, 수백 개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인권 탄압이라든가 노동자의 안전 이런 게 보호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뭐 파색인가요? 거기 몸이 빨려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이번에 이천 화재 사고
수십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 현장에도 근로감독관, 안전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치되다시피 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죽어나가는 것은 노동자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난 할 수 있다. 경기도에게 어느 정도 근로감독관이라든가 감독 권한을 부여해달라.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노동부 중앙 공무원들이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지방 정부에 나눠주면 너희들 업무를 덜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노동법 개정을 안 하고 자신들의 그런 우월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중앙정부에서 현재 감독 권한을 이렇게 이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재명 도의사에게 이런 노동자 인권, 산업안전보건, 안전 분야에 대한 이런 근로감독 권한을 이양을 하고 근로감독 권한을 분배를 해준다면 이런 이천 화재 사고 같은 사건을 이재명 도지사가 6개월, 김연자 언니의 10분 내로가 아니라 6개월 내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죠. 자, 요즘에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는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요즘에 한 2주 정도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일성, 추진을 한번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도 크게 부족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1360만 명,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고 전국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수도권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재명 도의사는 경기도의 행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그리고 코로나는 뭐 전국적인 문제죠. 거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의 업무 추진 광폭 행보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도정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전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중앙정부 재난정책에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경제 활성화 정책도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가 건물을 파괴한다든가 북한이 평화 노선을 걷어차고 핵 강화 정책, 그다음에 남북 적대, 대립 정책을 구가하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도 뭐 대립 정책보다는 평화, 이런 협상 정책을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도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대화를 어느 정도 보조해 준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 정책의 실패, 그리고 약간 악화 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북 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죠. 원래는 중앙정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정 이재명 지사가 대북 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성경을 풍선에 날려보내는 이런 선교사에 대해서 강제 추방을 해야 된다,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규를 지키고 경기도민의 안전, 신체, 재산을 해야 하는 그런 위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신 일을 해주겠다, 강력한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서포트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죠. 이재명 도의사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정이라는 이런 자그마한 행정보다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그런 행정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 행사하는 걸 보셨습니까? 물론 지리적 여건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뭐 인지상정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저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를 도와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한 말 중에 너무너무나 기억에 남는 것이 화려한 전쟁 승리의 승전보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차라리 낫다. 이것은 정말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홍준표 이야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무슨 핵무장을 해가지고 남북 대결 구도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거의 초등적인 유아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차라리 더럽지만 전쟁보다는, 화려한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쌀 퍼준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거나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거나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이런 수구 세력들의 비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남북의 이런 평화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전쟁 긴장 비용을 줄이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을 하면 국민들에게 각성시켜 줄 수 있는 이재명식 명언, 화려한 전쟁 승리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차라리 낫다,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도의사의 어떤 기업 경제 정책,
뭐가 있습니까? 요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이재명 도의사의 응징이 있죠. 자, 이재명 도의사의 행정 업무 스타일은 도민들을 정말로 주권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열심히 알 수 있는 게 페이스북에 실무자들이 올린 업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공문서죠. 공문서를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업무 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고 대비에 해당할 수 있는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의 머릿속에는 나의 주권자, 나의 상전은, 나의 주인은 국민들이고 경기도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도 공문 문서를 그냥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공문서, 이재명에 대한 업무 문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재명 도의사는 역시 사고방식 자체가 틀리구나. 이재명에게 올리는 그런 공문서는 이재명은 또 경기도민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방식의 이런 형식의 업무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주권자의 대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올라온 보고, 공문서도 경기도민들에게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대응 방향, 앞으로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그런 처리 절차가 보고가 되어 있죠. 왜 페이퍼 컴퍼니가 문제냐면요. 실체적인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모양만 종이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수십 개 회사를 만드는 것이죠. 페이퍼 컴퍼니를.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공공사라든가 민간업체 이런 건설 공사를 페이퍼 컴퍼니가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그냥 앉아서 챙겨먹고 이 사업권을 또 팔거나 양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 단가가 또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빼먹을 거 빼먹고,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문제점, 이런 점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냥 거의 지방행정자치장한테 뇌물을 주거나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죠.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가 부임하자마자 저는 이것도 까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차거든요. 2년 끝났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페이퍼 컴퍼니도 부임하자마자 내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결국은 3년 차 초반에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응징 절차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경제정책 추가해서 현재 경기도 공정조달기구라는 것을 따로 설치하려나 봐요. 저는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분들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거나 발주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재명 도의사가 비판하는 것은 이 나라장터라든가 조달청의 이 시스템을 보면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현재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마늘 기준으로 하면 7,200원, 7,300원 밖에 안 하는 가격을 조달청, 이런 조달기구에서는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품 품질 자체도 상당히 조악하다, 품질이 낮다 그러면서, 그리고 어느 특정 업체에게 독점적인 형태로 입찰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현재 어느 특정 업체에 독점을 하고 있다. 품목도 다양하지 못하고 품질도 조악하다.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가 입이 근질근질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조달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을 했고, 공정조달기구, 경기도형 공정조달기구를 다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한다,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 이 정책 집행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줬죠. 요즘에 이재명 도의사가 내놓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원희룡,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의 백지신탁을 어제 또 이재명 도의사가 제안을 했었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이재명 도의사가 드디어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이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치부이자 어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억지로 고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 정책적 미숙, 정책적 실패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도의사가 아마 입이 근질근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의 부동산 인식 관련해서는 여기다 링크를 한번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부동산의 인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의사의 경기도형 공정조달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범 모델을 제시하겠다, 이재명 도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방산비리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조달청의 어떤 문제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샌디스크,
메모리 8기가 이거 메모리 USB 많이 쓰잖아요. 국방부에 그것을 얼마에 입찰을 하신 줄 아십니까? 200만 원에 낙찰했습니다. 200만 원에. 국방부에서는 5천 원짜리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나고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못하다. 말이 입찰이지. 그냥 실무자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가격 다 알려주고 거의 수익계약 수준의 몰아주기 이런 입찰이 횡행하죠. 아마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형 공정조달기구, 공정조달 시스템 모든 공공기관들은 이런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의자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사게 돼 있잖아요. 아마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이 들어갔죠. 공정 여기에도. 다섯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N번방 사태 난리가 아니었죠. 물론 뭐 시류에 따라서 약간 흥행성 그런 정책 뭐 집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이수정 교수를 고문으로 이촉을 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는 N번방 사태 같은 이런 인권 탄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추진 정책 자문단을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을 또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도요. 물론 실질적인 권리 구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수정이라는 이런 약간 명성 있는 인물을 영입을 했다. 물론 이수정 교수 자체가 상당히 착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료도 거의 안 받고 출연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공정한 경기도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수정 교수가 경기대 교수잖아요. 경기대 소속 교수다 보니까 경기도에 사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아마 이재명 도지사에게 아마 도와주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라는 걸 이재명 도지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들어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했죠. 물론 공직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주식에 소속된 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든가 정책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주식을 매각을 했다. 그래서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고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자신의 의견을 발표를 했어요. 부동산도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주도지사 원희룡이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환영을 했죠. 적극 동감한다. 다시 말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제3자의 이런 동참이라든가 옹호를 받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 백지 신탁제를 이렇게 건의를 한 이유는 정책 결정권자,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위급 공무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할 때 자신에게 손해가 안 가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진정한 의지, 진솔한 마음, 이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강화하거나 이런 것은 맞는데 이런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부동산 다주택자다 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정책적 불신이 있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뭐 조기숙 노무현 정부의 비서였던 사람이죠.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강성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맹폭격을 했죠. 조기숙 노무현 정부의 그 홍보 수석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이 다주택자고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의 안 팔았죠. 거의 3분의 1, 30%가 넘는 고위 공무원들이 다주택자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었던 내가 바보다. 이렇게 조기숙 아시죠?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거의 맹비난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엄청 쫄았죠. 그래서 보유세도 강화를 하고 부동산 정책,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공무원들 팔아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실무자들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했죠.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봉사자들인데
부동산 투기, 다주택 보유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공직자를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해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고 백지신탁위원회에서 부동산을 처리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처분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그래야지 고위공직자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거나 국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할 때 편향된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현재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 말로는 정의, 말로는 민생, 말로는 국민들을 읊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특히 정영심을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아니지만 교수잖아요. 서울에 건물주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사랑이 큰데 공직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조기숙 교수가 맹비난을 가하니까 아마 6.1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고위공직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 관계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엠번방, 문화, 체육계 인사, 참 체육계의 문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석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현재 어제 오늘 뭐 며칠 동안 난리가 아니죠. 자, 이재명 도지사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한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흥행하는 이런 폭력적인 가불강교에 있어서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인권 탄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체육계라든가 이런 스포츠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재명 도지사가 향후 대권에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래통합당의 대권 후보로 나설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자신의 예측을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래 민주당 편인데 어떻게 미래통합당 후보로 거론이 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을 선택지로 아마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 계속 문재인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난타전을 당할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민주당은 원래 성향이 돼야 되는데 통합당으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현재 지지율 조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역사라는 게. 그리고 정치가 뭐 생물이다 뭐다 저는 이런 말 상당히 싫어하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생물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경쟁자는 뭐 홍준표도 아니고 뭐 오세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이미 2019년도부터 예측을 하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옷을 벗으라 이런 민주당의 요구에 누구 주우라고 내가 옷을 벗냐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절대 옷 벗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검사라는 그 자리 자체를 좋아하고 거기 성향에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식도 없어.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뭐 정권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은 아마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누가 이길까? 그리고 제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잘하고 있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경제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복지대책이라든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핀트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 큰 정치적 이벤트가 없으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현재 많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이벤트를 10가지를 제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형 집행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보수 세력들을 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진중권이가 이번에 홍준표에 대해서 맹 비난을 했죠. 홍준표가 6개월 내에 사형수들을 집행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냈어요. 저는 홍준표가 다 꼴보기 싫지만 이거는 맞다고 봐요. 물론 최근에 뭐 사형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 4-5명 정도 죽여야 되는 것이고 한두 명 정도 죽여가지고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악한 반인륜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 6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사형수들이. 근데 이들에게 희생된 피해자들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20명이 육박합니다. 저는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보수적이거나 극단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 진정 정의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전두환만 사형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도 이재명 도의사의 대동 공약으로 넣어야 된다. 물론 이게 말을 해버리면 홍준표도 닮아가가지고 홍준표의 부정적 이미지가 묻어올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진중권 교수는 진보학자처럼 홍준표를 맹비난하고 있고 진보 세력들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사형 집행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분야 이 부분은 아주 복잡한 사안이고 이재명 도의사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의 인식 그리고 사형 집행에 대한 인식 물론 이재명 도의사는 비난을 피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에게 씌워진 어떤 진보적인 인권적인 이미지가 더럽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형제도 집행 사형 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상당히 좀 꺼려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형 집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소신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인권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발언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10가지 해야 될 일.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차근차근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도의사가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경기도 지방정부의 대통령이 이재명의 역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의 경기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거의 나라를 서포트하는 거의 준 대통령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민들이 필요하고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10분 내로 달려가겠다. 김연자 노래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6개월 안에 노동자들의 인권 탄압, 산업 안전 유해 요소를 6개월 안에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도의사의 의지. 근로감독관 권한 좀 나눠주시라니까요. 청와대는 제발요. 이재명은 할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의 이런 공직자의 자세. 부동산 할 거면 차라리 임대업자를 하라고 이재명 도의사가 얘기 충고하는 거 정말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아마 공직자들, 공무원들 아마 뜨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재명은 달려갑니다. 6개월 안에 말입니다.